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강미라클의 한우입니다. 며칠 전 러시아 카잔에서 있었던 브릭스 서밋이 얼마 전에 끝났는데요. 13개 국가가 새롭게 브릭스 파트너 국가로 조인했습니다. 그런데 아르헨티나는 브릭스에서 거절당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는 아르헨티나가 친미 정권이 들어서면서 아마 브릭스에서 거절당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는 사실 올해 초에 브릭스에 조인하기로 했었다는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 아직 정식 멤버가 되기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브릭스 서밋이 있는 기간 동안 미국의 국무부 장관하고 미팅이 있었나 봐요. 그것만 보더라도 지금 브릭스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는 결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자, 24일 브릭스 정상들은 다음과 같은 새로운 경제협력 플랫폼에 합의했습니다. 첫 번째로 브릭스 금융시장 인프라를 연결하겠다는 뜻을 밝혔고요. 두 번째로 국경 간의 결제 플랫폼을 만들겠다. 또 일방적이 아닌 다원적인 무역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그 다음에 브릭스 특별경제구역 SEG 협력 플랫폼을 만들겠다. 그리고 브릭스 곡물 무역 거래소를 만들겠다. 자, 브릭스 선언문은 블락의 브릭스 기관 개발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브릭스는 WTO를 다자간 무역 시스템 핵심으로 지지한다고 표명했습니다. 그리고 브릭스 지도자들은 달러가 아닌 자국 통화의 사용을 확대하고 신개발 은행의 역할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마지막 스피치에서 참석한 각국의 정상들 또 UN 사무총장까지 참석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그들이 스피치한 내용을 보면요,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도 많았습니다. 일단 그들은 미국과 서구가 만든 현재의 금융 시스템과 세계 질서에 대해서 불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정말 너무도 흥미진진한 광경이었는데요. 먼저 사우스아프리카 대통령의 스피치를 한번 살펴보면 이분 역시 새로운 금융 시스템과 또 미국과 서구가 주도하는 달러 위주의 금융 시스템을 비판하면서 추가로 이스라엘과 이란은 아랍은 아니죠. 전쟁, 이스라엘을 굉장히 비판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마치 일방적으로 가자 지구에 또 이란에 공습을 퍼붓는 것 같은 그런 스피치를 했습니다. 자, 뒤에 이어서 이란 대통령이 격앙된 목소리로 이스라엘의 행동을 비판하면서 전 세계 동의를 끌어내려고 했는데요. 사실 이란도 잘한 거 없죠. 뒤에서 프락시를 씌워가지고 하마스, 헤즈볼라에게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하는 건데 지금 사실은 이란의 뒷배에 러시아나 중국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자, 특히 이란 대통령과 다른 정상들이 얘기하면서 입을 모아 가자 지구에서 벌어지는 민간인 피해와 이스라엘의 레바논, 이란 공습, 폭격에 대해서 미국과 이스라엘을 공개적으로 비난했습니다. 또 유엔의 정의에 대해서도 일방적인 선택적 정의가 아니냐 이러면서 아주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그 바로 옆에서 안토니오 사무총장이 듣고 있었는데 그분의 표정이 참 묘하더라고요. 자, 호스트인 러시아 푸틴 그리고 참석한 각국 정상들의 스피치에서 보면 새로운 세계의 질서를 열겠다는 확신과 자신감으로 아주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30여 개국이 참석했는데 다 만만치 않은 나라들입니다. 처음 브릭스를 오픈한 국가들만 봐도 만만치 않은데 그 이후에 굉장히 많은 산유국들과 또 인구가 많은 국가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만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미국은 지금 브릭스 서밋에 대해서 메이저 언론들에서 방송을 거의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보기에는 대선에 영향을 미칠 것 같아서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근데 마지막으로 안토니오 사무총장 연설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역시 그분도 한 국가의 독점적인 리드가 아니라 그 사우스 컨트리, 이제 개발도상국들을 주로 여기서는 사우스 컨트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우스 컨트리즈들을 위한 다양한 국가들의 달러 중심 또 미국 중심의 이런 국제 질서가 아니고 다양한 국가들의 입장이 있고 다양한 국가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그런 리더십이 필요하다. 각국 국가들의 로컬 커런시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자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피치 할 때 보니까요, 대부분 지구온난화에 대해서 또 발언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사실 지구온난화는 서구 국가들이 내거는 방향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도 나온다는 게 저는 조금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사무총장의 발언을 보면 가자지구 전쟁,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에 대해서만 언급한 게 아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빨리 끝나야 한다는 소신 발언도 있었습니다. 바로 푸틴 대통령이 옆에 있었는데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날인가 며칠 있다가 이스라엘의 대대적인 공습이 있었죠. 이란의 수도 테헤란 근처에 정말 엄청나게 많은 양의 폭격이 가해지는 걸 봤습니다. 이란의 군사 시설들을 폭격했다고 하는데 저는 정말 등골이 오싹합니다. 브릭스의 유력한 지도자들의 비판을 무시하고 행해지는 이런 행동이 혹시라도 정말 세계대전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그 가능성에 불을 붙이지 않을까 걱정이 많이 되는데요. 지금 현재 많은 국가들이 경제 위기로 인해서 해결책을 찾고 있는데 특히 중국은 굉장히 지금 어렵습니다. 이란도 지금 전쟁으로 어렵고, 자, 중국이 앞으로 이런 상황에서 뭔가 그 자국의 어려움을 밖의 문제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행보가 가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되고요. 그리고 미 대선 이후에 서구권과 브릭스의 경제 전쟁뿐만 아니고 정말 무력 대립이 가속화될 걸로 저는 지금 생각을 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 속에서 항상 뉴스를 보셔야 됩니다. 근데 메이저 뉴스에서는 사실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진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방송을 하는데요. 어쨌든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